고등부교는 아는 원장님 중에서 제일 미인이신 것 같아요. 성형외과 피부과 원장님이 이렇게 미인이시면 오는 분들 굉장히 부담스럽겠다 막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전 사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무단히 노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만족스러운 네. 모든 분들이 그런 만족도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쵸. 마음으로 늘 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 보면은 엄마들이 많이 궁금해해서 제가 올렸어요 미리. 네. 그래서 원장님 만나러 갈 거니까 네. 질문 있으면 좀 미리 해달라고 네, 했더니 네, 네. 엄청 많이 질문이 왔는데 환절기만 되면 이제 각질처럼 이제 피부가 벗겨지는 네. 거를 자꾸. 그래서 여름에 살이 타면 새살이 날 때 탄 부분이 벗겨지는 것처럼 얼굴 전체가 그렇다는데 왜 그럴까요? 이러거든요. 수분이 모자란 건가? 각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냥 내 피부가 건조하니까 탈락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고요. 네. 근데 또 막 벗겨지면서 빨갛다든지 조금 후끈후끈한 증상까지 있다든지 하면요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인 거고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냥 껍질만 벗겨져요 하는 네, 정도라고 네. 하면은 네. 그거는 이제 손끝의 습진처럼 정말 심하게 건조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어느 정도 얕은 정도의 건조감은 웬만큼 네. 자기한테 맞는 수분 크림들 다 있으시면요 그냥 그걸로 끝인데 정말 이걸로 해도 안 되는 정도의 건조감이다 이러면은 나한테 맞는 고보습 수분 크림을 찾는 게 사실 제일 좋다. 그럼 이분은 고보습 수분 크림을 네. 듬뿍 발라줘야 돼. 네, 그렇죠. 물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먹고. 네. 토닝등을 봤는데 왜 기미가 안 없어질까요? 이러거든요. 기미는 난치성 질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피부과계에. 왜 안 없어지죠? 라고 생각을 하고 토닝을 받으면 대부분 그냥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네. 많을 거고요. 기미 자체는 이제 멜라닌 세포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요. 네. 그 안에 멜라닌 색소가 있어요. 이 멜라닌 세포들이 정말 고밀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층이 아니라 정말 저 깊숙이까지도. 그래서 얘네 색소를 없애면 얘네들이 스멀스멀 다시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주기가 있잖아요. 막 일주일 네. 뒤에 오세요. 예를 네, 들면. 네, 근데 네. 만약에 조금 늦게 가지 뭐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든지 얘네가 그 사이에 짠 하고 색소를 다시 만들어내요. 기미가 선크림 이런 거랑 상관이 없나요? 완전 있죠. 아니. 색소를 딱 파괴를 시켜주면요. 다시 얘네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네. 근데 여기 햇빛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 햇빛까지 비춰져? 그럼 더 빨리 만들어내야지? 이러고 정말 짠 하고 더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도 잘 차단을 해줘야 되고 네. 정말 내가 햇빛을 잘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미는 이렇게 얘네가 밀집되어 있고 층도 한 층이 아니라 그 밑에 층까지도 있는 애들이 많아요. 얘네 색소를 딱 파괴를 시키면요 옆에서 나눠줘요. 심지어 분열도 해요. 분열해서 막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미는 치료가 어렵기도 하고 꾸준히 그냥 평생 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하지가 않아요. 그냥 감수하고 살아라. 아니죠. 근데 실제로 기미인 줄 알지만 실제 실제 기미가 아닌 경우들 뭐 오타모반이라든지 흑자라든지 검버섯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치료가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딱 받자마자 두세 번만 해서 너무 깨끗해졌어 이럴 수가 있기 일단 때문에 와서 시술을 그렇죠.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라. 그렇죠. 네, 그게 맞는 것 같네요. 근데 운동을 하면 어쨌든 좀 살짝 탄력이 생기고 올라가지 않나? 이런 살이 이게 어떻게 보면 비계? 뭐라고 해야 되지? 지방층이라고 네.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 운동을 하면 이 지방층이 없어지니까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단순히 지방이 줄어들면 딱 달라붙고 이런 개념보다는 네. 이렇게 쥐고 있는 걸 콜라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콜라겐 수가 감소를 하고 이 잡는 힘이 감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 있었던 피부가 이렇게 되는 건데 심지어 재생되는 속도도 느려요. 피부의 탄력도나 리프팅은 결국엔 콜라겐의 문제다. 그러면 먹는 콜라겐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먹는 진짜요? 거나 바르는 거나 그 깊은 그 층까지 침투가 되는 크림 제품은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탄력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미백이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좀 미백은 특별히 해야 될까요? 선크림이 1번, 2번도 선크림, 3번도 선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당연히 저녁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수분크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분은 그러면 물을 많이 먹는 것도 어떻게 정말 중요해요. 효과가 네, 왜냐하면 수분의 개념은 겉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네. 속에서 세포들이 수분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끌어올릴 때 물이 이만큼 있는 사람한테서 끌어오는 거하고 물이 진짜 없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필수적인 데를 먼저 보내거든요. 심장, 뇌, 폐,
뭐 심지어 눈 이런 데를 먼저 가야지 피부로 먼저 갈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아야지만 필수적인데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남아야 피부로 가는구나. 그렇죠. 피부로도 보내줄게 하는 개념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은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냐면 남는 건 배출이 되면 되니까 물을 많이 먹어주면 확실히 훨씬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피부는. 동생 결혼이야, 뭐 아니면 우리 뭐 시부모 뭐 칠순이야, 그래서 네. 다 모여 가족이. 그래서 갑자기 좀 시술을 받아서 이쁘게 보이고 싶어. 그럴 때는 급하게 뭐 단기간에 예뻐진다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스킨 부스터 쪽이 제일 맞긴 하거든요. 스킨 부스터는 또 뭔가요? 피부에도 영향을 직접 주자 하는 개념이 스킨 부스터라고 보면 돼요. 크림이나 로션은 침투가 되는 깊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건조감이나 네. 영양분이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층에 직접 주사를 해주는 건 거죠. 그래서 영양분이나 수분을 끌어당기는 히알루론산 같은 것들, 그리고 비타민, 아미노산,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기본적으로 피부 톤이 좋아지고 촉촉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물광주사라는 단어로 네네. 많이 불렸던 것들인데 이제 그런 물광주사 성분에 거기에 광채, 피부 톤 개선, 반짝거림, 잡티 연해지는 것들 이런 성분들이 섞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2주에서 한 달 맛을 정도 봤으니까. 남았다고 하면은 약간 네. 그런 시술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단기간의 기준이 당장 이번 주인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런 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멍이 들거나 할 수 있거든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남았다 아니면 당장 2, 3일 뒤에요. 약간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좀 갖고 있는 몇 가지 꿀팁들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네. 어떨 때 했던 시술이냐면 웨딩 촬영 전날, 결혼식 전날, 애기 돌잔치 전날 했던 시술법이 있어요. 시술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면 나중에 나도 그날에 해야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같은 병원에 계시던 성형외과 교수님께서 이 크림 하나를 전날에만 발라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거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바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그렇게 바르면 안 되는 크림이고 그냥 그렇게 간헐적으로 바르면 피부가 얇아지거나 하는 것도 없고 피부는 정말 다음날 되면 도자기 네.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오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든데 와서 이제 직접 네, 이제 그쵸. 원장한테 듣는 게 왜냐면 제일 엄마들이 비용도 있고 해서 피부과를 선뜻 이렇게 한 번 가기가 되게 한 번 가면 또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끊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가면 10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싸요. 막 이런 얘기도 하다 보면은 100만 원, 200만 원이 훌쩍 넘을 때도 많아요. 어떻게 피부과를 좀 잘 활용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 피부과를 어떻게 잘 다닐 수 있나? 그런 팁도 혹시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 무조건 이 시술을 할래요 하고 가는 거 밤새 이제 인터넷 하고 오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이미 이걸 하고 가야지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맞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약간 같은 스킨 부스터를 한다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답정 먹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안타까울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시고 효과는 좀 떨어지실 텐데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전문가 의견을 따라야 되는데. 약간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들어보고 절충을 해본다든지 네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병원에서 상담을 받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한 기계밖에 없다든지 시술이 딱 하나밖에 없다 하면은 그것만 권해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좋아요 라고 하는 병원은 조금 지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거의 연장선상은 무조건 이 시술은 부작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네. 이건 부작용 내가 해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나보다는 이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이 있고 이 시술은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는 그렇죠. 원장님. 네. 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분따변 오면은 좀 네.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도 네. 한 가지 좀 부탁?
아니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분따 통해서 오신 분들은 분따 통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도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제 글에 이렇게 네네. 리플 달아주신 분들 계세요. 달아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 닉네임 말씀해주시면 저는 바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알려주시면 네. 제가 또 뭐라도 뭐 더 하나라도 이렇게 더, 네, 네. 그쵸. 네, 이렇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특히 네. 분따라고 말씀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자잘한 점에 공공이 많은 게 좋고 결국에는 떨어짐도 일부분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분따의 양톰입니다. 제가 오늘 울세라를 하는 걸 할 건데 상담을 받아보니까 약간 기대가 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세수도 할 거거든요. 전체 생얼을 다 보여드리면서 시술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보들보들한데요. 냄새가 약간 막 향기가 나거나 하진 않거든요. 풀 냄새 같은 게 조금 나요.